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강의 중 제4부 가운데 20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화살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결국은 시간이 화살이라는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일까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화살이라 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미래는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하는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또 에딩턴의 말이기도 해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최고다 했으니까. 거기 이제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은 화살표가 그 시간의 방향이고, psychological error of time,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thermodynamic error of time.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엔트로피 증가라는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달걀이 깨지는 것은 어때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걀이 깨지는 쪽으로는 시간이 흐름이 그렇게 간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깨진 달걀이 탁 모여서 온전한 달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시간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smological error of time이 돼가지고, 우주라는 것이 처음에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부터 진행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이다. 그래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가장 최상의 물리법칙이라고 에딩턴이 말했죠. 그런데 그건 에딩턴이 말이고, 이 물리법칙을 잘 알았던 수학자 루이 스캐럴의 말도 들어보죠. 루이 스캐럴은 누구냐면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영국의 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루이 스캐럴은 그 필명이긴 하지만 그냥 루이 스캐럴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또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쓰고 나서 인기가 좋으니까 거울나라 얘기라는 걸 또 썼습니다. 이것도 아주 그냥 인기가 좋은 동화였는데, 그 동화책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거울나라 이 앨리스 5장에 물과 양털에 보면 이렇게 말입니다. 여왕이 앨리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사는 게 다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는 그런 뜻이죠. 처음엔 다들 어지러워하지. 시간이 거꾸로 하니까. 그러니까 앨리스가 놀라가지고 거꾸로 산다고요?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 했더니, 여왕이 말하기를,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 기억이 양쪽으로 작용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미래도 기억하고 과거도 기억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하는 말이죠. 아니, 기억은 한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기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여왕이 말하기를, 지난 일만 기억하다니 아주 형편없구나. 어떤 일이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앨리스가 용기를 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하는 말이,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이지. 여왕이 무심코 말하듯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말이야, 왕의 심부름꾼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어. 벌을 받고 있는 거지. 재판은 다음 수요일 돼서 열리고 당연히 범죄가 나중에 저질러지지. 뭐가 완전히 거꾸로 됐죠. 근데 루이스 캐럴은 수학자니까 이 당시에 뉴턴의 각도 알고 시간 역전이랑 알아서 이런 동화를 쓴 겁니다. 이거 사실 동화지만은 물리법칙을 보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지금 루이스 캐럴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이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루이스 캐럴이 하는 얘기는 모두 엄격한 수학적 규칙과 물리법칙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래를 기억하는 것도 물론 물리법칙을 근거로 한 얘기입니다. 뉴턴 역학도 막스웰의 전자기도 모두 시간 역전과 거울 대칭에 대해서 똑같이 성립합니다. 시간 역전이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을 거꾸로 미래, 현재, 과거로 흘러가도록 만들고, 거울 대칭이란 말은 좌우를 완전히 바꿔놓는 걸 말하는 거죠.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거울 대칭이라 그랬지만은, 물리학자들은 보통 스페셜 인버전이라 그래가지고 X축은 마이너스 X로, Y축은
마이너스 y로 z축은 마이너스 x를 바꿔버리면 결국은 거울 대칭과 같은 것이 돼요. 그 양자역학에 CPT theorem이라는 게 있는데 현대 물리학에서도 기본적인 물리 법칙은 시간이 거꾸로 흘러도 똑같이 성립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 역점 단독만은 특별한 경우 깨지는데 어떤 거냐면 CPT라는 거는 입자를 반입자로 바꿔놓고 공간은 거울 대칭으로 만들어주고 시간을 거꾸로 시켜버리면 물리 법칙은 완전히 똑같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위대한 물리학자 파인만은 고전 전자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그 복사 반적식들이 시간이 화살에 따라 진행하는 포텐셜과 시간을 역행하는 포텐셜 둘 다가 나와요. 근데 그걸 다 포함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런 복사 방정식의 시간에 대해 대칭임을 증명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파인만은 양자 물리학을 또 재발명하고 반물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간을 역행해서 움직이는 물질이라고 해석하고 정확한 물리 공식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양전자라는 것은 그 전자의 반입자가 양전자인데 양전자는 우리가 반입자라고 해가지고 전자하고는 질량은 똑같고 전기량은 반대 입자인데 그것을 전자가 시간에 따라서 거꾸로 역행해서 흘러가는 입자라고 해석해도 양자 물리학으로서 그 소립자 물리학을 개설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지금 소립자 물리학 양자 당론에서는 다 그렇게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왜 시간이 화살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엔트로피 증가인데 지금 달걀이 이렇게 있는 건 굉장히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입니다. 근데 탁 깨져버리면 달걀에는 분자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버리죠. 그게 엔트로피 증가가 되고 거꾸로는 오히려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달걀이 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면 자연스럽지 않다. 이것은 바로 엔트로피 증가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가만히 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진행을 합니다. 바로 그게 연립각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여. 지금 누가 벽돌을 지금 던지고 있네. 이렇게 던지는데 어때요? 차곡차곡 담을 쌓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작지만은 제멋대로 흐트러지는 경우가 더 자연스럽죠. 근데 왜 이럴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해왔고, 저도 사실은 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물론 고립계에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변한 방향이게 자연스럽다. 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바로 시간의 방향이다. 이렇게 에딩턴이 말했는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과거는 기억하지만 미래를 기억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답이 간단할 것 같지만 시간의 방향에 대칭성이 있다면 그렇지 않죠. 미래를 기억하는 것도 가능해야 될 겁니다. 근데 미시세계의 물리법칙에는 시간의 방향에 대칭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킹은 이걸 컴퓨터와 두뇌를 비교해가지고 컴퓨터에 비유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량이 유한한 컴퓨터가 새로운 것을 기억할 때는 반드시 그 중에 일부를 지워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걸 기억할 때 열이 발생하거든요. 열이 발생한다는 말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이건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 두뇌도 그렇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방향에 대한 우리 주관적인 감각, 즉 심리적 시간의 화살은 연립각적 시간의 화살에 의해 우리 두뇌 속에서 결정된다.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순서로 사물을 기억한다. 이것이 호킹 생각이에요. 우리는 무질서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무질서는 시간과 함께 늘어나는 것이다. 이거 지금 둘 다가 호킹이 말한 건데 이거는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거예요? 증명이라고 할 수 없죠. 자기 믿음을 그냥
그렇다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호킹의 진술은 독단에 의한 증명이라고 알려진 논리적 오류의 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순서로 사물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위에 말한 걸 다시 반복한 거죠. 그렇다면 시간이 화살이 엔트로피 증가의 방향과 같은 이유는 뭘까? 우리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를 간다는 것은 우리 거시서부터 확실해요.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물론 저 방 안의 공기가 다 이쪽 반에만 모이고 저기에 진공으로 만드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럴 확률은 작고 골고루 퍼지는 쪽이 더 이럴 확률이 많으니까 엔트로피 증가하는 것도 경험상에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화살에 대해서는 우주론적 시간이 화살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지금 학자들 사이에 큰 지지를 받고 있어요. 뭐냐면 우주론적 시간이 화살이라는 것은 우주 초기에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에 따라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해 나간다. 그러니까 공간이 커지면 엔트로피가 커지죠. 그건 계산하면 그렇게 돼요. 왜냐면 그 입자들이 움직일 확률이 커지니까. 그리고 우주의 팽창이 시간이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시간의 방향이다. 그렇다면 만약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수축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연립각적 시간의 화살이 방향을 바꿔서 무질서가 시간에 따라 줄어들게 되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쪽으로 되는 걸까? 그 시간의 화살에 대한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생각해 보는데 고전역학과 전자기하 등 고전 물리학의 방정 시스템 모두 시간 역전에 대한 대칭입니다. 즉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진행하든 미래, 현재, 과거로 진행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미시세계의 물리법칙 역시 입자를 반입자를 바꿔주고 거울 대칭을 시켜주고 공간적으로 시간 역전을 시키면 시간의 방향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단 시간 역전 하나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입자를 반입자를 바꿔주지 않고 공간을 거울 대칭을 바꿔주지 않고 시간 역전 하나만 생각하면 비매존이라는 것이 붕괴할 때 시간 역전이 깨진다는 것은 실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그림이 그건데, 그러니까 B바 제로라는 입자가 B 마이너스 붕괴하는 것을 시간 역전시키면은 B 마이너스가 B 제로로 돼야 되겠죠. 근데 둘이 붕괴율이 다릅니다. 그건 시간 역전이 깨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양자 물리학 이론과 실험에서 이 필드 대칭은 완벽하다고 보지만 시간 역전만 놓고 보면은 지금 비매존의 붕괴에서처럼 시간 역전은 완벽한 대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매존의 붕괴에서 시간 불변의 법칙은 깨지긴 했지만 그것은 솔자 물리학에서 나타난 특정한 종류의 방사능 붕괴에서 나오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역전 위반은 아주 효과가 작아요. 이것이 우리의 시간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는 어렵습니다. 그 초기에 이 세상에 빅뱅으로 빵 터졌을 때는 물질과 반물질이 똑같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다시 둘이 모여가지고 물질 반물질이 모여서 복사열이 될 때 둘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물질만 좀 남아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 대칭이 깨져가지고 1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큼 나머지 대부분은 다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만나서 그냥 복사열로 퍼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배경 복사로 되어버렸고 나머지 1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큼 조금 남은 물질이 오늘날 우리 물질이 된 것이지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역전의 위반이라는 것이. 그래서 소립자의 붕괴에서 약간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시간 역전에 대해서도 물리법칙이 여전히 성립한 이상 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큰 쪽으로 진행한다면 시간을 돌려놔도 개의 상태는 일어날 확률이 큰 쪽으로 진행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일어날 확률이 큰 쪽으로 진행되니까. 실제로 시계의 방향을 돌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 문제는 볼츠만의 HCL이 발표됐을 때부터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로슈미트의 역설이라는 건데 로슈미트는 볼츠만의 대학 동료였는데
기체 분자 운동 내에서 연력학 제2법칙을 이끌어내려던 볼츠만 시도에 비평했습니다. 물리법칙은 시간의 대칭이고 따라서 시간의 대치적인 물리법칙으로 비가역적인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비가역적이란 말은 한쪽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의 속도를 반대로 하면 엔트로피가 줄게 되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항상 물리법칙이란 것은 지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된다면 돌려놓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읽어보고 싶으면 프로그래밍 유니버스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118페이지에 로스미트 역사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책이 있는데 다시 만들어진 신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스튜어트 카프만이라는 생물학자인데 아주 복잡계라든지 물리를 잘 알고 쓴 건데 그 책 59페이지에도 지금 데이비드 엘버트의 논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화살은 엔트로피 증가로 환원되었다고 믿는다는 말은 그냥 시간이 화살이 과거, 현재, 미래로 진행된다는 말은 그 말 하지 않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철학자 데이비드 엘버트는 이 사람도 물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긴 하지만 물리를 바탕으로 철학하는데 이 멋진 논리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짚어냈어요. 뉴턴의 법칙은 다 시간 역전이거든요. 그 많은 입자들로 구성된 계에서 입자들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움직인다면 시간을 역전을 시켜놓더라도 똑같이 입자들이 높은 확률로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시간을 거꾸로 감아도 역시 증가하는 쪽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모든 물리법칙을 볼 때는 사진을 찍어놓고 거꾸로 누르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달걀이 떨어졌다가 깨지는 것을 사진을 찍었다가 거꾸로 돌리면 깨진 달걀이 원래 달걀 되는 걸로 나올 거잖아요. 그건 엔트로피 감소한 방향으로 간 거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거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 엔트로피 일방향적 증가에 의존하는 시간이 화살은, 다시 말해서 고전적 엔트로피가 한쪽 방향으로 증가에 의존하는 시간이 화살은 통과의 역학에서 여전히 말썽꾸러기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연력학 제2법칙은 실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고 시간의 화살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이를 설명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이것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이들 법칙이나 현상이 정말 옳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물리학 교과서에서는 엔트로피 증가의 방향이 시간의 화살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물리학자들은 이 주장에 정확한 증명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설명한 책이 있는데 그 물리학자 리차드 뮬러가 나우 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화살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세밀하게 고찰하고 아주 자세하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했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의 화살은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지 몰라요. 뭐냐면 양자역학에 의하면 객관적인 실제는 없고 관찰자의 관찰이나 측정에 의해서 걔는 그 모습을 달리하잖아요. 양자역학에서는 한번 측정이 일어나면 그 걔는 측정 전의 상태가 되돌릴 수 없죠. 그게 비가역적인 거잖아요. 바로 관찰자 측정에 의해서 시간의 대칭이 깨진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보다도. 그러니까 측정이 비가역적이라면, 즉 시간에 대해서 비대칭적이라면 양자역학적으로 보는 시간의 화살은 측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많지만 관찰자가 의식을 가진 관찰자를 한다면 시간의 화살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식불교의 견해와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만든 환상일지도 몰라요. 앞으로 강의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물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그 대중한테 인기가 있는 그 카르로 로벨리가 쓴 책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유의에는 생주 이멸이 있지만 무의에는 생주 이멸이
없다고 설했는데 생주의 이멸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뜻이죠. 생주의 이멸이 없다는 말은 시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설법은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견해와 조화를 이루고 반야심경에서 우리의 전도 몽상에 빠져 있다고 설한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의가 무엇인지 이성적 사유나 과학적 관찰로서는 말할 수는 없고 단지 그럴 수 있을지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인데 어쨌든 반야심경은 무의를 체득하려면 반야를 기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바꿔서 다시 설명한다면 무의에서는 생주의 의미가 없으니까 시간이 안 흘러요. 근데 그것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조작을 하다 보니까 무의에서 유의를 만들어냈거든요. 거기에서는 생주의 의미가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도 마음의 문제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불교적인 관점인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제가 5부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그 21강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시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